미국 실버뉴스는 라이프트리 CBD 오일이 함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연방 당국이 전국적으로 불법 체류 이민자 단속 및 추방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LA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와 서부 지역에서도 단속이 시작되어 한인들을 포함한 이민자 커뮤니티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의 단속 작전이 LA 지역으로 확대되었고 지난 주말인 25일과 26일에 걸쳐 여러 이민자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이번 단속은 범법 이민자 추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여러 연방기관들이 참여해 단속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이번 단속을 위해 초과 근무를 늘릴 계획이며 체포된 이민자들은 캘리포니아 이민세관 단속국 구금센터에 수용되어 추방 절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DEA LA 지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토안보부와 법무부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애리조나주 투산에서도 26일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다수의 중남미계 이민자들을 체포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서는 이민세관 단속국이 영장 없이 사업체를 급습해 이민자들을 체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의 뉴악에서는 23일 ICE 요원들이 수산물 유통센터를 급습해 직원들을 구금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024년 기준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대상 이민자가 최대 1,400만 명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중 60%는 불법 체류자이며 40%는 임시체류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국적별로는 멕시코가 약 400만 명으로 가장 많고 한국은 11만 명으로 추산되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의 이혼설이 제기되었습니다. 정치적 인물인 메건 맥케인이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이를 언급했고 시사주간지 누주위크가 보도했습니다. 메건은 고 존 맥케인의 딸로 그녀는 신뢰할 수 있는 소스를 통해 이혼설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가 오바마 부부를 나쁜 의도로 언급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성전환자의 군 입대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서명할 예정입니다.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은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금지했으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2021년에 철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에 바이든의 행정명령을 폐지했고 오늘 서명하는 명령에는 대명사 사용 기준 및 준비 태세 문제를 포함할 것입니다. 군 내 성소수자를 연구해온 단체 팜센터는 미군 내 성전환자가 2018년 약 1만 4천 명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DEI 관련 정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서명할 계획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군의 모든 DEI 관행을 점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해 군에서 퇴출당한 장병의 복귀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할 예정입니다. 다만 CNN은 국방부가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따라 백신 의무 접종 규정을 폐지하고 퇴출 장병의 재입대를 이미 허용했다면서 접종을 거부해 해임된 8천여 명의 장병 중 43명만이 2023년 10월 당시 재입대를 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인공지능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고성능 칩 없이 저비용으로 챗GPT에 필적하는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천문학적인 AI 지출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딥시크의 AI 모델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고 개선할 수 있는 오픈소스라는 점에서 글로벌 AI 개발 생태계의 주도권을 중국이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딥시크는 복잡한 추론 문제에 특화된 아론 AI 모델을 선보였으며 이 모델의 개발 비용은 약 78억 8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기존 모델 개발 비용인 1억 달러에서 10억 달러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딥시크의 성공이 AI 업계의 가격 인하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딥시크의 AI 모델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기반이며 실리콘밸리 빅테크들이 폐쇄형 모델을 선호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는 전 세계 개발자들이 딥시크의 소프트웨어를 시험하고 도구를 개발하는 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의 이온 스토이카 교수는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중심축이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LA를 방문해 산불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캐런 베스 LA 시장과 복구 계획에 대해 논쟁을 벌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복구 작업이 18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고 베스 시장은 이를 반박하며 위험 폐기물 제거 후 주민들이 복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민들이 스스로 잔해를 치우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주장했으며 베스 시장의 계획이 비효율적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한국뉴스입니다. 내란 사전 개입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설 연휴 중인 26일 드디어 정의가 살아 움직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연패를 당하며 줄기차게 구속기간 연장을 거부당했던 윤석열은 결국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구속 이후 2번의 구속기간 연장이 불어댔지만 결과적으로는 피고인으로 처지가 전락하는 시기만 앞당겨졌을 뿐이었습니다.
검찰총장 심우정은 일요일 오전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3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검찰 조직 전체의 의견임을 강조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결국 구속기소 결정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고 대검과 검찰 특수부는 이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7일 밤 심우정 총장은 경찰이 김용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자 즉시 김선호 국방차관을 통해 김용현의 비화폰 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이후 김용현은 다음날 새벽 검찰에 자진 출석했으며 이는 검찰과 대통령 간의 긴밀한 사전 교감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부정선거 관련 고발장을 계엄 직전인 11월 21일 갑자기 안양지청으로 이송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계엄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 씨는 심우정 총장과 휘문고 동기동창입니다. 김진우 씨가 대선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는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심우정 총장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한 곳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발언해 자신이 불기소 결정에 영향력이 없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해명했습니다. 오늘의 구속기소 결정은 단순한 우유부단함이 아닙니다. 검찰 수뇌부가 계엄을 사전에 준비했다는 명백한 증거로 이는 윤석열의 정치적 사망 선고와 더불어 검찰 수뇌부의 내란 개입이라는 더 큰 폭탄의 도화선이 될 전망입니다. 매주 150분 신체 활동을 하는 노인은 사망 위험이 31% 감소하고 만성질환 위험도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캐나다 웨스턴대의 제인 손턴 교수팀은 신체 활동이 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인의 80% 이상이 운동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매주 150분에서 300분 중등도 고강도 신체 활동을 권장한다. 연구에 따르면 주당 150분 운동 시 사망 위험이 31%, 주당 60분, 근력 운동 시 사망 위험이 27% 감소한다. 2023년 분석에서는 인지장애 노인의 경우 유산소 운동이 인지 기능 개선에 가장 효과적이었다. 손턴 교수는 신체 활동이 고령층의 기능적 독립성을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 주말 동안 비 예고됐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60도, 밤 최저 기온은 42도 예상됩니다.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58도, 밤 최저 기온은 30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59도, 밤 최저 기온 41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32도, 밤 최저 기온은 12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63도, 밤 최저 기온은 43도 전망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비 또는 눈이 예상되므로 외출 시 우산을 챙기시고 일교차가 큰 날씨의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